AI 혁명,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 데미스 하사비스죠. 오늘 이 선구자의 머릿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리는 AI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가 그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정도 평가면 그가 하는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아마 가장 깊이 고민하는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AI의 최고 설계자가 그리는 다음 미래는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죠. 범용 인공지능, AGI.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게 언제쯤 온다는 건지 그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죠. 하사비스한테 AGI의 기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 세상에 일반적인 지능을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우리 뇌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작업을 잘하는 AI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죠. 기준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예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AGI에 도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와, 5년이라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이 예측 하나만으로도 지금 AI 업계가 얼마나 술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5년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딥마인드가 2010년에 처음 회사를 세울 때부터 20년 안에 AGI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거든요. 계산해보면 어때요? 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새로운 추측이 아니라 우린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즘 한창 뜨거운 논쟁이죠. AI 개발.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모델을 계속 크게 만드는 것만으로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모델을 키우면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현상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약발이 다 했다, 수익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시각차가 아주 흥미로워요. 대부분이 이제 정책이다,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사비스는 좀 다릅니다. 잠깐만요 하는 거죠. 예전처럼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존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소수의 최상위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기술이 평준화되기는커녕 선두주자와 나머지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럼 스케일링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진짜 AGI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기술적인 숙제는 뭘까요? 퍼즐에 빠진 조각들은 무엇일까요? 하사비스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 그러니까 한번 훈련 끝나면 땡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죠. 둘째, 진보된 기억력. 단순히 정보를 많이 때려 넣는 걸 넘어서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기 계획 능력. 몇 년 뒤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요. 그는 지금의 AI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들쭉날쭉한 지능.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어떤 건 정말 천재적으로 해내다가도 질문을 아주 살짝만 바꾸면 완전히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 일관성의 부재,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도전 과제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죠. 만약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면 AGI가 인류에게 가져다 줄 그 엄청난 잠재력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낙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GI는 그냥 편리한 앱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과학적 난제들을 해결할 궁극적인 도구가 될 거라는 믿음이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AI가 약물 설계 전 과정을 알아서 처리하고 가상인체를 통해 임상시험을 시뮬레이션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AI의 예측이 너무나 정확해져서 동물 실험 같은 단계를 아예 건너뛸 수도 있게 될지 모릅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변화가 의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핵융합 에너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개발, 훨씬 더 정확한 기후변화 모델링,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과학 발전의 속도 자체를 가속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이렇게 강력한 기술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위험과 사회적 혼란을 동반합니다. 이제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하사비스는 다가올 변화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산업혁명의 10배를 10배의 속도로. 잠시만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산업혁명이 100년에 걸쳐 세상을 바꿨다면 AGI 혁명은 그보다 10배는 더 큰 충격을 단 10년 만에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가 우려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하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술을 생화학 무기 개발 같은 끔찍한 일에 악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까다롭고 어쩌면 더 무서운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기술적 정렬 문제입니다.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의도나 가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인류를 행복하게 해줘라는 명령을 모든 인간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는 이 문제를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바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설립입니다. 이 기구가 초강력 AI 시스템을 직접 감사하고 모두가 따라야 할 안전 기준을 만들어서 강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 경제, 사회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더 잘하게 되는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AGI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